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조, 정조 배웠죠? 영조, 정조 때 조선 후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후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다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권력을 잡지 못하고 왕의 외가 쪽 친척들인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어요. 그 외가 쪽 친척 집안에서 모든 중요한 벼슬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 세도 정치를 하는 세력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네들 사적인 이익을 앞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뇌물을 찔러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요.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그 뇌물에 쓰인 비용을 도로 찾거나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희 옆집 세금은 너희 집에서 내거라. 아니 도망간 옆집 사람들 세금을 왜 제가 냅니까? 말이 됩니까? 옆집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 옆집에 있는 사람 보고 옆집 사람 것까지 다 내라고 얼토당토 않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세금 걷기 위해 마구 곤란에 빠뜨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또다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고종이에요. 이 고종은 이전 임금님인 철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자 왕의 친척 중에 고종을 왕으로 선택하고 왕위에 세웠어요. 그러자 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원군이란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전 왕의 자녀가 아닌 경우 친척 중에서 왕을 뽑겠죠? 그때 새로운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 흥선대원군 사진이 있죠? 자, 이 흥선대원군은 이전까지 있었던 세도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핍니다. 흥선대원군은 우선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을 펼쳤어요. 우선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이냐? 자, 서원은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 예를 들어서 공자나 아니면 뭐 율곡, 이희, 뭐 이황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제일 처음 생긴 서원은 배공동 서원, 영주 소수 서원이었고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부리며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에 흥선대원군이 세금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서원을 일부만 남기고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 가면 볼 수 있는 경복궁, 그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졌었거든요. 그 경복궁을 다시 수리해서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였어요. 그러나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농사철이라 한창 농사 지어야 할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생활을 힘들게 하였고
또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쳐서 나중에는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의 그리고 동양의 힘센 나라들이 조선을 넘보기 시작했어요. 나라 밖에 여러 힘센 나라들이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구실을 찾고 조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군대를 앞세워 침략했습니다. 첫 번째로 침략한 나라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1866년에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며 광화도를 침략했습니다. 통상이란 뭐냐? 나라들 사이에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군은 조선군에 패하고 물러갔는데 이때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을 병인양요라고 해요. 1866년이 병인년이었거든요. 병인년에 서양 나라에서 일으킨 소란, 병인양요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1871년에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이번에도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미국은 20여일 후에 스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이것을 신미양요라고 해요. 1871년은 신미년이었습니다. 신미년에 서양 나라에서 일으킨 난, 신미양요입니다. 이후 프랑스와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했던 일이 일어난 이후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요. 척화비. 척화비는 뭐냐?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외세가 침범했는데 외국 세력이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하고 관계를 맺는 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그러니까 나라의 문을 닫아 거는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 내에서는 조선이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외세 세력은 바로 어딜까요? 그래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1875년에 강화도에 있는 초지진에서 조선군 허락 없이 다가왔어요. 일본의 군함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조선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쏘았어요. 그러자 일본은 이것을 구실로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군함을 보내 통상을 요구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 흥선대원군은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안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조선은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하였습니다.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에요. 일본과 약속을 맺고 개항. 항구를 개방한다. 즉 외국배가 출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게 바로 개항이죠. 자,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이후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어 교류를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시 관리들이라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개항을 반대하고 나라의 문을 닫아 거는 쪽에 찬성하시겠어요? 아니면 개항하는 쪽에 찬성하시겠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자기의 주장과 근거, 그 주장을 내세울 근거를 잘 생각해 오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